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장 2부 진행하는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상당히 좀 모습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동시효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는 좀 소폭 하락으로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550선대 언저리를 잘 지켜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못하더라도 좀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8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가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우려감이 다시금 좀 커지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시가 기관이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내일 장까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세하게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27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전장에서는 이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과 이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다가 이 대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며 증시가 하락 반전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국방부에서 이 진돗개 하나 발령을 해제한 이후 투자 심리가 완화되며 이내 상승세 되찾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1990선 위에서 상승 흐름 이어진 모습인데요.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49%의 오름세 보이며 199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관 쪽에서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세 보이며 지수는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강세로 장 출발한 뒤 대북 리스크가 불거지며 장중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오후장 가까워지면서 상승폭 되찾으며 550선에서의 오름세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출렁였던 코스닥, 오늘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1%의 내림세 보이며 550선 붕괴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54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72억 원, 6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약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키프로스와 대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월 30전에 오름세 보이며 1111원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154만 원에 154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기아차가 2%대의 강세 보이며 56,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29,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한국전력은 오늘 기관 쪽에서 이 순매수세 들어오면서 사흘 만에 반등 시도했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며 30,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약세입니다. 오늘 52,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1%대의 오름폭 보이며 21,400원에, CJ 오쇼핑은 반면 1%대의 조정폭 보이며 296,6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E&M이 오늘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3%대의 낙폭 보이며 34,6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이 오늘 1%대의 조정폭 보였습니다. 주당 3,400원씩 밀린 하루고요. 다음과 SK브로드밴드가 약세 흐름, 반면 CJ는 3%대의 강세 보이며 69,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주가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1.59%의 상승세 보이며 22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만도가 1%대의 오름폭 보이며 11만 8천 원에, 동양기전이 3%대의 강세 보이며 12,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입니다. SK텔레콤이 출시한 특기리 요금제가 이 인기가 끌면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막판 들어서면서 강 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이고요. KT와 LG유플러스는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이 위협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진돗개 하나 발령이 해제됐지만 방산주 주가는 이에 불구하고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휴니드가 1%대 강세 보이며 3,77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스페코가 9%대의 급등세 이어지며 3,630원에, 빅텍이 5%대의 강세 보이며 2,06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게임빌이 6%대 강세 보이며 98,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반면 위메이드와 JC는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며 약세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조이맥스가 3%대 강세 보이며 42,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이 OLED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강세 이어졌습니다. 4%대 강세 보이며 주당 3,400원 올라 제일모직은 88,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H&H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거래일 연속 상한가 보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이 단기 과열 완화 장치 경고에도 오늘 역시 상한가 지속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H&H는 주당 750원 올라 5,8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키플러스 우려 완화 그리고 경기지표 호재로 다우 산업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는데요. 금일 코스피도 내일 발표될 정부의 종합 경기 부양책 기대로 1193포인트까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운송장비, 보험, 건설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증권, 통신, 섬유, 의복 업종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면 선방했다 싶고요. 내일 장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내일 2시에 발표될 정부의 종합 경기 부양책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서 일자리 늘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그리고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면 또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인데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도 예상보단 나쁘지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어 증시에는 긍정적인데 결국 내일 발표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충족한다면 그 코스피도 고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 박스권이 1950에서 한 2030 정도 되는데 2013년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피는 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지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나 1분기 실적들이 시장 기대에 충족할 경우 박스권 고점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박스권 횡보 가운데 고점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 개선 업종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초 이후 유틸리티, 반도체, 통신,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포함된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고 반면 조선, 철강, 건설, 화학, 자동차,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체 이후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내일 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훈훈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현지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수급을 또 분석해 봐야죠. 특징적인 업종별 또 종목별로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그래도 또 상당히 많이 팔면서 좀 약간 꼬이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악화되는 양상이고요. 자, 업종별로는 IT 대형주 등등 상당히 좀 밝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도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일단 기관 투자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7%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낙폭들은 이제 만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 초반에 갭으로 출발했다가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지 1980선에서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오늘 1993선에서 마감을 했고, 물론 장중에 위태위태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역시나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세를 지켜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그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키높이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장중 낙폭 상태는 굉장히 컸지만 이런 것들을 만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이 탄력성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마무리를 했고요. 낙폭은 만회했지만 마이너스권에서 마무리했다는 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서 마감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이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137억 원의 순매도세를 내놨고, 기관 같은 경우는 3,600억 원의 대량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최근에 들어서 이 현물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선물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지수를 누리려고 하는 매도세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청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물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하방 경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개인만 나홀로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보이는 것이 상대적인 이 주가 탄력을 좀 제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 콜옵션에서 대량으로 순매수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현물로 매도세는 보이고 있지만 베이시스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물론 장초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세 같은 경우는 차익 비차익 골고루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후반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 차익 거래 그리고 비차익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인데,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장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그런 부분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된다면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주체들의 그 주요 매매 섹터를 보게 되면 역시나 이 부분은 좀 많이 갈렸습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순매수를 보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역시나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로 집중적인 매수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 순환주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순환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수 자체에 대한 다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 투자들은 물론 운수장비와 전기전자의 집중 매수는 보였지만 전반적인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섹터를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양상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세는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운수장비 업종 34억 원밖에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점은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오늘 상승세가 강했던 역시나 자동차 섹터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상승세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순매수한 업종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 방어적 성격의 그 종목들을 기업들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역시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적 과대 낙폭을 보였었던 이 방어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수세가 보인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진 않다는 점이 이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동향을 나타내지 못했고, 다만 기관 같은 경우 순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미약하지만 이 유통과 보험 그리고 동반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을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 코스닥을 또 보게 되면요, 역시나 외국인 기관들 동반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통신 방송 서비스 쪽으로 매도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뭐 운송 장비나 IT 하드웨어 대표 코스닥 업종들을 지금 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디지털 컨텐츠, 방송 컨텐츠들과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외국인들도 역시 주요 그 코스닥 섹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수급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종별로 또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장 업종 대부분 코스피 업종들 상승한 가운데 일부 섹터들만 상승을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최근에 낙폭이 강했었던 이 전기가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2% 넘는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운수장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보험 업종들 미약하게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쌍끌이가 들어오게 되면서 보험주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보험주들 수급 상태에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금융업종들 중에서는 은행과 금융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이 증권주들은 어느 정도 지금 초강 상태를 좀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역시나 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경기 순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철강 금속 업종들 그리고 화학 업종들이 어느 정도에서 좀 그래도 소폭이나마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유통업에 대한 규제가 그렇게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이 매세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단기적 주가도 많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이 방송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IT 부품주들, 반도체 업종들 상당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게 되면 일부 섹터들만 올랐는데 사실 이런 오락문화라든지 지금 운송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속한 기업들 자체가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거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전 업종들이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좀 눌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당분간 이런 키높이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코스피는 상승 추세 그리고 코스닥은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오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를 꼽으신다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기업은 다름 아닌 이제 사람인 HR입니다.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인을 통해서 이제 구직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죠.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들어서 좀 이상한 현상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임원들이 스토어서 행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물량 부족 때문에 급락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수가 88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주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톡옵션 행사가 되면서 물량이 나온다라는 점이 이 기업에 대해서 거래 활성화를 좀 이렇게 기대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거래량 부족 해소 기대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매수세를 좀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수급의 주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해버렸죠. 기관 같은 경우는 특히나 508억 원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동안 보게 되면 이제 투신권도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매수해왔고 연기금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계속해서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특히나 매수세가 연기금 특히나 뭐 사모펀드 이타버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HR 역시는 단기적 시세 상승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히려 예상외로 더 높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장 보게 되면 15,500원에 이 사람인 HR이 종가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기관들의 그 순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4,900원 선에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일단은 사람인 HR이 기업 전망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싸다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우선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공략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4,900원에 로스컷을 확실히 잡고 차라리 14,9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 그리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손절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일단 코오롱이 지난해부터 그 듀폰과의 그 소송 때문에 이 코오롱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눌리고 있고요. 특히나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 패션 업체이기 때문에 의류 업황의 그 부진과 함께 계속적인 주가 부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 가치 자체가 워낙 탄탄하고 최근에는 그런 우려감들이 재고 소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인 매수세가 좀 발동이 되고 오늘 장에서도 4.6%라는 급등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오늘 장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급 주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10,000원대, 15,500원대 이때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매수세를 보였고요. 이 하방 경직 상태는 굉장히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좀 공교롭게도 오늘 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 물량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11,500원 선, 오늘 물론 11,500원 선 도달을 못했지만 11,500원 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기업은 이제 서부 T&D입니다. 서부 T&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용산 개발권에 대한 그 불안감 때문에 역시나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들어서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일단 용산 개발권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자제가 된 상태고요.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됐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단기 이슈에 대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 보게 되면 투신권 그동안 계속 매수를 해왔고 기관들도 역시나 오늘 장에서 큰 폭의 매수를 보였지만 추가적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 전략을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분할 매도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인 HR, 듀폰과의 소송 관련해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아직까지도 못한 코오롱 머티리얼, 서부 T&D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대신증권 신촌점의 이호선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정승현 과장은 모멘텀이 부족하다 매수 관망을 말했고요. 1분기 예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종목으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자, 그리고 이호선 대리는 주가 반등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개별 모멘텀 정책 수혜주로 꼽았고요.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과장께서는 지금 시장이 좀 모멘텀이 부족하고 매수는 좀 관망해야 될 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 듯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아침에 진돗개 얘기가 나오면서 네.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한 30분도 안 돼서 다시 대반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아마 군대에서 좀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방에 있어서 잘 아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되는 상황들은 수차례나 군대에 있으면 겪게 되는 상황인데 그게 우리 증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만큼 체력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명히 심리적으로 개선의 흐름 보여주면서 일단 21선을 회복하고 199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의 상승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 코스피 시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선물에서 외국인이 4,800계약 이상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일으키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기계에 의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에는 기관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 효과, 아무래도 분기 말 그리고 월말의 효과 일부 그렇게 자금 여력이 기관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전만큼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시장에 회자될 만큼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폭이나마 시장을 어느 정도 반등을 주는 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위기를 오늘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올라왔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좀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좀 더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에는 우리 시장의 자체적인 체력의 부족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시장은 거의 목전에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일단 2,000포인트 를 찍을 수는 있겠으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이 돌아와야 됩니다.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해서는 그런 일단 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의 어떤 그 매도 강도의 약화 아니면 매수로 전환 이런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시적인 그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일단 4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이제 4월부터 이제 대형주들은 이르면 4월 초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가이던스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상승 곡선은 4월 초부터 그려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초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1분기의 실적이 그 해, 당해년도에 실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 올해 아무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 단초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3월 마지막 주, 이번 주는 아마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일부 2,000포인트 근처까지는 갈 수 있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4월에 실적 확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4월 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4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즌에 각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정부 정책 발표가 내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의 모멘텀으로 작용해 줄까요? 일단 기대는 많이 하겠죠. 네. 하지만 사실 경기 부양 정책이라는 게 뭐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강력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건 우리 시장에는 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아무래도 뭐 세금을 좀 뭐 감면한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을 예를 들자면 뭐 그런 효과들 아무래도 뭐 임시 방편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우리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좀 뭐 불황의 늪에 빠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개별적인 정책들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군들은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체적인 힘에서는 아마 정책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각 업종군,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장 자체가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금 신정부, 박근혜 정부 자체는 중소형주에 대한 뭐 경제 민주화 이슈라든지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그 효과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들은 아마 중소형주, 특히나 코스닥 업체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호선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주가 반등을 기대하신다고요? 예, 저는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만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가가 화랑처럼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에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미국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전날 있었던 미국 지표도 굉장히 호조로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사상 이제 거의 기존의 고점 포인트가 14,539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이 정도도 이제 넘어서는 포인트를 보여줬고요. S&P 500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인 2007년 정도까지 거의 도달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지표 자체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2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도 한 5.7% 증가했는데 이게 시장 전망치보다도 거의 2% 가까이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이게 지난해 9월 이후에는 가장 큰 증가세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시장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지수를 좀 말씀드리면은 S&P에서 이제 조사하는 케이스 휠러 지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1월 대비해서 한 8.1% 정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정도 수치면은 시장 예측치인 한 7.9%도 넘어섰고 2006년 이후에 최고 상승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높은 상승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점점 살아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일 어떻게 보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의 시초가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 예산이 조금 나오게 되겠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좀 골자로 한 경기 부양책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경 예산을 이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경제 파급 효과가 나오냐를 좀 전의 사례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한 7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0%대 거의 뭐 변동이 없고 오히려 빠지는 그런 저성장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경 편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2001년에는 한 6.7조 정도 나왔었고 2003년에는 7.5조 2009년에는 28.4조 정도의 규모가 나왔었는데 각각 코스피 상승률을 같은 기간에 비교해 봤을 때 2001년에는 37.5% 그리고 2003년에는 29% 그리고 2009년에는 거의 50% 가까이 높은 코스피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가 보통 GDP의 0.7%에서 0.5% 차지가 되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한 10조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수급이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도 이제 다음 주 들어서는 제가 볼 땐 4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풀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보면은 3천억대 계속 매물이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오늘 물론 2천억 이상을 매도가 나왔지만 1천억 이하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가만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1월 순매수가 고점이었던 1월 10일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었던 2월 한 6일 정도가 있는데 이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한 2조 3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때 지수는 7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제 이달 6일부터는 이제 어제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가 2조 7천억 원
그러니까 1월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는데요. 지수는 그거에 대비해서는 4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체의 매수세가 있다는 거고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간에서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6일부터 어제까지 매수했던 금액 자체가 1조 3천억 정도 이상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경기부양책 발표하게 된다면은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끝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간단하게 외국인 말씀을 드리면은 매도가 꾸준히 나오다가 3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씩 매수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25일에는 거의 5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는 한 500계약에서 600계약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선물이 4,800계약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콜옵션을 늘린단 말이죠. 이것은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갖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드는 듯 하더니 오늘 상당히 또 많이 팔았습니다. 네. 언제쯤 이게 순매수로 좀 전환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 순매수가 가능한 지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면은 조금씩 매수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인데요. 1분기 예상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을 노리라는 정승윤 과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죠.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식이 싸다. 안 살 이유가 없는 주식들인데 찾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뭐 과제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메이저들의 시각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뭐 최근 주도주였던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실적이 개선되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뭐 실적 확인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뭐 그런 뭐 기존의 시각은 변함없이 뭐 주식을 매수하는 메이저들의 시각은 변함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지만 이제 계속 꾸준히 또 주식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고 과연 이 밸류에이션을 줘도 괜찮은가라는 정도의 어느 정도 지금 의구심이 들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에 반면에 시장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 중에 실적이 되면서 저평가가 된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메이저들은 기관 탐방을 다니고 계속 뭐 그런 업종들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중에 대표적인 업종을 꼽자면 제지 업종, 그 골판지 제지 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신대양 제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아마 추천 이후에 최근에 꾸준히 올라와서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 골판지 업종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증권사 레포트도 조금씩 나오고요. 그러면서 뭐 그 뉴스 플로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뭐 실적 개선 요인이 반영이 되고 올해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작년도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올해까지도 어닝이 괜찮다. 그러면 골판지 업체 평균 퍼가 3,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어떤 논리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업종군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뭐 예를 들자면 뭐 태림 포장 그리고 동일 제지, 뭐 아시아 제지, 뭐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신대양 제지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IC칩 납품업체 코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올해 그 IC칩 관련해서 아마 중국의 모멘텀들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가격에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나온다는 400억에서 500억 정도 나온다라는 뭐 그 증거사의 레포트들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이 종목 역시도 뭐 저평가 국면에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괜찮은 그 지금 저평가 국면에 있는 뭐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호선 대표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종목 선정법, 개별 모멘텀, 정책 수혜주를 꼽았습니다. 특히 정책 수혜 관련해서는 관심이 높죠. 네, 맞습니다. 정책 수혜주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IT 부품주나 뭐 개별 모멘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별 모멘텀은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 부품주를 좀 많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역시 갤럭시 4에 대해서 관련주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꾸준히 갤럭시 4에 대한 수급은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목들을 한번 이쪽에는 만약에 IT로 들어가시려면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컴이라든지 세코닉스, 파트론, 옵트론텍, 대덕 GDS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당이 어떻게 보면 살짝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 자리 지켜주거나 또는 우상향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쪽으로 수급이 실적 때문에 몰리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OLED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업종도 최근에 IT 업종도 같이 묶어가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LED 업종 같은 경우에는 AP시스템과 테라세미콘이 최근에 가장 활발한 것 같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잠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혜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조금 제가 갖고 나와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건설주를 추천을 안 해드리다가 최근에 조금 더 건설주를 추천하는 것은 기간의 수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은 꾸준히 기간 수급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정도는 굉장히 이제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매주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오늘은 하나 바뀐 게 있다면은 기존에 있던 삼진 L&D를 정리하고 현대건설로 바꿔봤는데요.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우상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15%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새로 들어온 종목 중에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활성화 정책 수혜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올 들어 일단은 3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해외 수주 목표에 한 30% 이상 되는 그런 수주거든요. 이게 지금 경쟁업체 대비해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2분기에도 지금 이라크라든지 그리고 미얀마, 터키 이쪽에서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해외 수주 목표의 60% 이상이 목표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좀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2,900억 정도의 국내외 프로젝트 손실이 났었는데 올해는 그거의 절반가량의 한 1,500 정도만 이제 손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영업이익 측면 이상에서는 1,500억 이상이 수익이 날 것 같기 때문에 현대건설 지금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를 조금씩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시고 차트를 본다면은 코스닥이 잠깐 쉬고 이제 코스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을 조금 더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아차를 제가 여태까지 포트폴리오에서 추가를 시켰고 기존의 IT 종목에서 세코닉스와 코이즈는 그대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세코닉스, 현대건설, 코이즈, 기아차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뭘 살지 종목으로 좁혀 보겠습니다. 정승영 과장님은요?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아까 잠깐 언급드린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고요. 거의 세계적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500만 이하 그런 카메라 모듈에서는 자동화 검사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다 해도 뭐 크게 이제 부담이 없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다 했던 과정들이었는데 이게 카메라 화소가 이제 800만 화소, 500만 화소가 넘어가면서 지금 1300만 화소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거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그런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폰 활성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 매출이 거의 11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64%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회사를 기업 탐방을 갔었는데 원래는 뭐 살짝 그 IR 담당자가 이제 얘기하는 게 원래는 30%가 넘는 이제 업체인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 보면 이제 각종 그 이제 클라이언트 회사들이 이제 항의가 들어온답니다. 너무 뭐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견제 타사에 이제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한 20%로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10%는 전부 직원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영업이익률 20% 정도로 맞추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가 이제 매출처만 다변화된다라고 한다면 높은 이익률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모멘텀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다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애플의 매출향 업체라고 보셨으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70% 정도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였지만 이제 삼성 벤더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 매출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주가가 향후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화웨이라든지 GT, 제노바 뭐 이런 쪽으로 중국향 기업들에 있어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빠르게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다변화되면서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멘텀을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천가는 뭐 오늘 종가에서 살짝 뭐 밀리는 4,45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5,300원 정도 보시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호선 대리님의 관심 종목도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갖고 나온 종목은 테크윙이라는 비메모리 메모리 핸들러 제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비메모리 제조업체에 대한 장비업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비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고객이 보면은 하이닉스, 샌디스크, 도시바, 마이크론처럼 이제 굴지의 대형사였는데 고객도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정말 이제 테크위닝에서는 2013년 한 150억, 그 다음에 2014년에서는 400에서 500억 정도로 매출이 늘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고객사로 추가가 된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세크론에서 이제 핸들론을 공급받았었는데 세크론이 사업 철수로 일본의 어드반이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정확히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테크윙 쪽으로 조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2013년 매출은 한 1,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8배 수준이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익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잡힐 경우에는 30% 이상의 외형 성장이 가능하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일단 수급을 보여드리면은 같이 한번 종목을 보시면은 기관 순매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지금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기관 순매수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기금에서만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이제 저희가 7,500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장가, 손절가는 21선이 깨지고 차트가 무너지는 6,700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추천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AS 이어갈 텐데요. 오늘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신당제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네. 일단 더 갈 것 같습니다. 느낌상과 수급과 밸류에이션 전부 다. 일단 목표가 26,000원 뭐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린 가격이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뭐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느낌과 수급 그리고 밸류에이션 모두 3박자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의견 주셨고요. 네. 아이오원스인데요. 주가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제 이 종목 자체는 수급이 붙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매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AS와 전략을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오늘 두 분께서 세우신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슬금슬금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여가는 수급적인 측면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투자 전략 세미나가 마련됩니다. 자, 서울경제TV 투자 전략 멘토인 이상로 대표, 김도영 대표 두 분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투자해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